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서 혹은 에돔 족속의 반대로 아라바길을 돌아간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면 에서 족속만이 아니라 에서 에돔 족속만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족속까지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에서 모압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아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쌍둥이 중에 하나가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약속하시죠. 어떤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그런데 또 롯은 실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으로부터 난 아들로서 조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 딸들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든지 한 말이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서 자손에 대해서 모압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서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일로 올라가자. 그래서 킹스 하웨이 그 왕의 대로로 갔으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여리고로 건너가는 건데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막아서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시온 개별 쪽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세렛 시내, 세렛 리버입니다. 세렛 강인데요. 물이 이제 여기 위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와서 아주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에돔이 그 남쪽에 있고요. 모압은 이 세렛 시내와 아르논 계곡 그 사이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암몬 족속은 이 아르논 계곡 지나서 오른쪽에 있고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은 다릅니다. 암몬 족속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롯의 자손이었고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자손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으로 지날 때에도 또 모압을 전할 때도 괴롭게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장하고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암몬 족속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을 보면 이제 그게 신명기서에 2장에 나와 있는데요.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항상 그 어디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합니다. 세일대거하는 종족 에서의 자손으로 지나가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 땅에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무슨 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실은 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에돔 족속이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치고 올라가라 하면 될 건데 그것을 굳이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모압 족속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싸우지도 말라. 그것을 내가 그 롯자손에게 기업으로 줬어. 그러면 여기도 또다시 킹스대로가 여기 있는데 가지 못하고 저 위에를 돌아가서 가야 됩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제 오른쪽에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암모리 족속을 치고 19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19절에 이는 내가 그것을 롯자손 즉 암몬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렛신을 여기서 이제 에돔을 지나서 세렛을 건너가라 하기로 우리가 세렛을 건넜으니 이게 세렛 시내죠. 시내가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강이죠. 가데스 바네아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처음에 도착한다부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 처음에 이제 정탐 후에 떠났다가 세렛 이제 쫙 돌아서 여기서 배하고 돌아서 이게 오기까지 세레스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 주위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 지도 3-2 지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4번으로 해서 이 분원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되면 원래 여기가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왕의 대로는 이 세렛신의 중간도 가고 그 다음에 이 아르논 계곡의 중간도 올라가서 이렇게 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에돔 자손이 허락하고 그냥 그 물값을 받고 그냥 좋다 우리가 일로 가라 그랬었으면 여기에서 올라와서 그냥 바로 왕의 대로로 갔더라면 훨씬 빠른 길이었는데 이 분원에서 막았음으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이 막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100여 킬로, 여기가 100킬로가 넘죠. 120킬로 정도 되는데 여기 에시온 개별까지 갔다가 여기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저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올라가는 이 길로 해서 왕의 대로로도 가지 못하고 광야길로 들어가서 이 세렛 시내의 윗 꼭대기 이제 물이 거의 없는 데니까 여기는 건너기가 쉽죠. 여기는 왕의 대로가 있어서 건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곡이 아주 심합니다.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왕의 대로라는 것은 뭐 왕이 늘 다녀서 왕의 대로가 아니고 실은 왕들이 지배하는 곳이다, 길이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게 그 날수가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0년 5월 1일에 이제 호르산에서 아르논이 죽은 다음에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넌 때가 40년 제40년 출애굽 제40년 여름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지도를 다시 입체 지도로 보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렛 시내 밑에 이 분원에 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돌아서 이렇게 이 위에 쪽으로 왕의 대로로도 이거 중간에 있는데 가지 못하고 위에 쪽으로 해서 세렛신의 저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논 계곡의 위쪽을 건너자마자 암몬 족속도 또 거기를 터치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비디오 지난번에 본 건데요. 그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세렛 시대고요. 여기가 에돔 족속이 있고요. 여기가 모압 족속이 있고 이게 사해입니다. 여기가 광야고 한번 이 계곡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결국에 이걸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10개월 여기 에돔 족속이 있고 이게 계곡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냥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내려가서 에시오렌 계열에 가면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길로 가는데 그 올라가서도 왕의 대로로 가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못 가고 결국에 광야길로 저 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지도 3-3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에 나오는 많은 자료들은 다음에 레퍼런스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